연구활동 지원. 이번 시간에는 1. 연구사업관리팀, 대외사업관리팀, 교원연구활동지원사업. 2. 외부 연구과제 수행 절차. 3. 연구비 규정과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사업관리팀, 대외사업관리팀, 교원연구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으며 이 중 연구사업관리팀, 대외사업관리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사업관리팀은 교내 교원 외부 연구비 관리와 교내 교원 연구활동 지원 사업 관리를 하며, 대외사업관리팀은 산학연 콜라보 R&D, 산학협력 위탁사업 등 기타 대외사업 관리와 4단계 BK21 사업 관리를 합니다. 교원 연구활동 지원 사업에는 논문계 재료와 논문 교정료를 지급하고 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하며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지원이 포함됩니다. 교원 연구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 교원과 연구원의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둘째, 연구자 및 연구 관련 조직의 연구 활성화 정책에 기여합니다. 셋째, 각종 대학 평가에서 연구부문 지표 제고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합니다. 교원 연구활동 지원 사업의 사업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 중심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 경쟁력 향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과 국내외 학술지 논문 교정료 지원, 학술회의 개최 지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중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의 목적은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내 학술 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학술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년제 전임교원, 강의 전담교원, 연구 전임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내 전문 학술지는 인문 사회계열 편당 30만 원 이내, 국제 일반 학술지 편당 40만 원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 편당 7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JCR 상위 30% 이내 편당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신청서의 신청액에 논문 게재료를 기재바랍니다. 학술지 논문 게재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논문 게재료 지원 신청서, 논문 별세본, 입금 증빙 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신청서에는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료 신청 시기는 게재 확정 이후이며 유의사항으로는 주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게재된 학술 논문에 한한다는 것과 심사료, 급행료, 우송료, 추가 별세본료 등의 부대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료 신청서의 참여 구분란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 교정료 지원입니다. 지원 목적은 국제학술지의 교정 및 번역료를 지원함으로써 학술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자격은 정년제 전임교원, 강의 전담교원, 연구 전임교원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국제학술지 전공 분야 학술 논문 책임저자의 경우에게는 편당 3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교정료 지원 신청서에 신청액을 적도록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국제학술지 논문 교정 및 번역료 지원 신청서와 논문 게재 확정 증명서 또는 논문 별세본, 그리고 논문 교정료 영수증이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교정료 지원 신청서 외에도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잘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게재 확정 이후이며 유의사항으로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학술 논문에 한하여 급행료,
우송료 등의 부대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술회의 개최 지원의 목적은 학부, 학과, 전공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중, 대규모 학술 행사 지원을 통해 학술 교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학교 학부 및 전공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 행사입니다. 국내 학술회의는 전국 규모 행사에 한하여 2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며 국제 학술 행사는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로는 학술회의 개최 신청서와 행사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행사 개최 30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술회의 개최 장소는 본교 캠퍼스로 하나며 교비 지원이 있을 경우 행사 비용 총액의 부족분만 지원합니다. 연계학회는 법인으로 등록된 학회이어야 하며 초청 강연 형식의 학술회의는 제외합니다. 학술회의는 언론기관과 연계하여야 하며 논문 10편 이상이 구두 발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주관 부서에 대해서는 연 1회 지원하며 총 행사 비용의 50% 이상 주관 부서 또는 연계학회의 예산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학술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를 잘 살펴보시고 알맞게 기재 바랍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지원의 목적은 맞춤 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본교 교원이 연구 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진 및 연구 지원 인력입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 책임자 기준 교원 업적 평가 산학협력 영역 외부 연구비 수주액의 실적을 기초로 평가 후 차등 지급하며 정보 용역 과제는 간접비 징수액의 10%를 지급합니다. 또한 산업체 및 해외 지원 과제는 간접비 징수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지원 시기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의 경우 연 1회 평가 후 지급하며 정부 용역 연구과제와 산업체 및 해외 지원 과제의 경우 연구 종료 후 결과물 제출 완료 시 지원 대상 연구진에 지급합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신청 방법은 본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여율 평가 입력 및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연구비 중 대응자금이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평가 시 제외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외부 연구과제 수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산학협력단과 지원기관, 그리고 연구 책임자입니다. 이 중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및 관리는 물론 연구비 관리 체계 및 정책기획 관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및 연구비 총괄 관리와 연구성과 관리를 합니다. 지원기관은 연구과제 공고와 연구과제 신청, 변경, 결과보고, 정산보고, 그리고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사용실적 보고관리, 그리고 연구성과 보고관리를 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및 성실한 연구 수행, 연구 결과 및 성과 보고, 그리고 참여연구원 관리 총괄을 합니다. 연구과제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먼저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합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과제 공고를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과제 공고 옆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국가 R&B 통합 공고 클릭합니다. 연구과제 공고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1. 국가 R&D 통합 공고를 클릭하면 국가 R&D 공고를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 R&D 통합 공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지식정보 포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연구재단 NRF 역시
연구과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9년 6월 26일에 새롭게 출범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며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기초연구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 안내 중 전체 사업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뜨면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 하단에 사업 공고 일정을 클릭하면 올해 연간 사업 일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같은 경로에 사업 공지를 클릭하면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역시 연구과제 공고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사업 참여 카테고리에 사업 공고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에서는 사업 자료 카테고리에 사업 공고 클릭하여 연구과제 공고를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 지원 사항이 포함된 과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응자금 및 기타 지원 사항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으며 연구계획서와 대응자금 및 기타 사항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최소 신청 마감일 10일 전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자금 및 기타 사항 지원 요청서를 잘 살펴보시고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1단계는 연구과제 신청 알림 및 대응자금 요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주최자는 연구기관의 연구자이며 연구과제 신청 계획을 연구사업관리팀 담당자에게 알리고 계획서와 대응자금 및 기타 사항 지원 요청서를 연구사업관리팀에 제출합니다. 연구자 계획서는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심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접수 1차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지원 기준 및 타당성 사전 검토를 합니다. 과제 신청 절차 3단계는 접수 2차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기획처, 연구처, 산학협력단에서는 대응자금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검토가 이루어지며 교무처, 행정지원처, 산학협력단에서는 인력 채용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지원처에서는 공간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4단계에서는 접수 3차 심의가 이루어지며 처장회의에서 2차 검토에 대한 종합심의가 진행됩니다. 5단계에서는 최종 심의를 총장이 합니다. 대학구조 개혁 및 대학발전계획 연계, 역할 확인 단계입니다. 6단계에서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과제 신청을 하는데 연구과제 수행 연구기관에서 과제 공모기관으로 신청을 합니다. 외부 연구과제 수행 흐름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과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기관에서는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적정성 및 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합니다. 지원기관으로 제출합니다. 3단계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입니다. 지원기관에서는 과제 선정 발표를 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에게 선정 사실을 알립니다. 4단계는 협약 체결, 수정계획서 제출 단계입니다. 지원기관에서는 선정기관에 협약 체결 공문을 발송하며 연구 책임자는 수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협약서 및 수정계획서 검토 후 승인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합니다. 5단계에서는 연구과제 등록, 수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기관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연구비를 입금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의 연구과제 기본정보 등록, 연구 책임자에게 연구비 입금 안내 및
연구비 수입 처리를 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 행정 통합 시스템의 실행 예산 및 참여 인력 등록, 신청을 합니다. 6단계는 카드 발급 단계로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과제 정보 및 연구비 카드 관리 계좌를 입력하여 카드사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합니다. 7단계에서는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지며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연구 행정 통합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청구서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비를 집행합니다. 8단계에서는 결과 보고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경유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합니다. 9단계는 연구 종료 및 사후관리 단계로서 연구 책임자는 연구 과제 성과 보고 및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 과제 종료 후 5년간 연구비 증빙 서류를 보존합니다. 연구비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비를 사용한 후 연구비를 청구하면 연구비 청구 서류를 검토 후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지출 요구 및 결의서 작성, 결제 상신이 되면 연구비 지출, 기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중앙 구매 요청 기준은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경우 1회 거래 명세서상 500만 원 이상이며 시약, 재료는 1회 거래 명세서상 300만 원 이상입니다. 중앙 구매 처리 절차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행정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요청을 하면 과제 담당자는 구매 요청서를 검토합니다. 이어 구매 담당자는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며 계약업체는 물품 납품 및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어 연구 책임자는 물품 인수 및 검사 검수를 하고 영구매 담당자는 지출 요구 및 결의서 작성, 자산 등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담당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중앙구매 제출 서류는 구매 요청서와 견적서, 단일업체 선정 사유서, 그리고 전문기관 심의 결과서입니다. 연구비 규정과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연구비 항목별 기준을 살펴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며 직접비의 경우 인건비와 장비와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과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와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사용용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와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나뉩니다. 인건비 계산 기준은 외부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기준에 관한 내규 제6조 별표에 의거하여 직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박사급 전임은 400만 원, 선임 500만 원, 책임급은 600만 원입니다. 연구 책임자가 추천하여 산학협력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벼로 단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석사급은 250만 원, 학사급은 210만 원입니다. 외부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기준에 관한 내규 제3조에 의거하여 연구 책임자는 본인의 연구 과제에 특수 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 단장에게 연구 계획서 및 특수 관계인 연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구 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을 보시고 특수관계자 참여 시 내용을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30만 원, 석사과정은 월 220만 원, 박사과정 월 300만 원이며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으로 봅니다. 학생인건비는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신청을 위해 연구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를 말하며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의 임차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는 유지,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를 뜻합니다. 연구재료 구입비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의 운영비를 말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와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와 연구인력 지원비, 그리고 그 밖의 비용입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하며 보안수당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를 포함합니다. 간접비 기준과 계산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용역사업, 사기업 연구용역 각각의 기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간접비 계산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간접비는 지원기관에 연구과제에 지침이 있는 경우 명시된 최대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의 2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율보다 적게 책정하여 기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구 인센티브에서 미치지 못한 금액을 공제 지급합니다.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에서 간접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간접비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간접비 계산기 팝업에 간접 비율을 입력합니다. 이후 당해년도 총 연구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면세 및 과세 과제별 간접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제부터는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입니다.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에 있는 관련 서식 보기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원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 보기 메뉴는 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게시판 카테고리의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연구행정 주요 사용 매뉴얼이라고 적힌 제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을 클릭하면 창이 뜨고 하단에 있는 첨부된 파일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시스템 Q&A입니다. 시스템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질문과 페이퍼리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실행예산 변경의 경우 연구행정통합 시스템에서 예산 변경 후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연구원 변경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연구참여 확약서를 파일로 첨부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연구비가 처리된 이후에는 영수증은 폐기해도 됩니다. 소모품을 등록 시 전 품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연구과제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타기관 소속 인력 또는 신규 거래처는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산학협력단 연구사업관리팀 또는 대외사업관리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